안녕하세요. 고부다육 며느리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 이어 3탄을 준비했고요. 바로 5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. 초보자들이 어떤 화분을 먼저 쓰는 게 좋은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화분에 돈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. 화분은 그냥 가장 저렴한 걸로 그냥 사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화분을 좀 좋은 걸 써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렴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화분이 그래도 일단 10,000원 이상은 넘어가는 10,000원, 15,000원, 뭐 한 20,000원 선까지 저는 그 정도, 그건 자기가 어떤 화분을 쓰겠다고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10,000원에서 20,000원 사이의 화분을 지금 주로 쓰고 있어요.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. 저는 맨 처음에 그 화분의 중요성을 모르고 진짜 되는 대로 뭐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난화분이든 저기 집안에 굴러다니는 이제 그런 그릇을 맨 처음에 그 화분으로 썼거든요. 컵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는데 이게 키우다 보니까 그 눈높이가 조금 높아지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은 화분을 조금 골라 쓰기는 하는데요.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저는 화분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. 화분 비싼 거 사느니 차라리 다육이를 한두 개 더 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될 수 있으면 풀분을 써요. 왜 그러냐면 풀분은 물 빠짐도 좋고 열 전도율도 낮아서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게 사각이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이게 둥근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해요. 그리고 그런 거는 들었다 놨다 하죠. 그거 안 맞아서 사이즈가 안 맞을 경우에는 들었다 놨다 해요. 근데 사각 화분은 그게 딱딱 맞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고요. 그 화분은 될 수 있으면 그 물 빠짐이 좋은 화분, 비싼 화분이건 싼 화분이건 그런 걸 떠나서 이 다육이는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을 쓰는데 특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 타원형 있죠. 그런 화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사다리꼴. 예, 사다리꼴. 뭐 사다리꼴. 예, 사다리꼴 그런 화분이 좀 싼 거든지 비싼 거든지 그 화분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다육이 사람도 옷을 남대문에서 1,000원짜리 사 입느냐, 백화점에 가서 10만 원짜리 사 입느냐, 이런 거 아니면 명품을 입느냐 하는 것처럼 다육이는 화분이 옷이에요. 그렇네요. 그래서 다육이한테 어떤 화분으로 그 다육이를 더 돋보이게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. 그래서 비싸던 싸던 다 본인들 선택이에요. 뭐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기 맞아요. 때문에 싼 것도 좋은 거 많아요. 예, 그래서 본인들이 그 다육이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화분을 맞춰서 심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육이가 참 질병이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뭐 깍지벌레, 곰팡이, 응애, 뭐 질병은 아니어도 타는 것도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? 저 같은 경우에 깍지벌레는 솔직히 무조건 뽑아야 돼요. 깍지벌레는 끼면 무조건 뽑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뽑고 난 다음에 그 흙은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. 화분은 물론 깨끗이 씻어야 돼요. 그 아깝다고 그 흙을 다시 사용하거나 그 화분에다 다른 걸 심으면 깍지벌레가 또 생겨요. 그래서 깍지벌레가 생긴 아이는 무조건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깍지벌레 약을 매일 한 번씩 한 3-4일 정도 쳐서 놔뒀다가 말린 다음에 심으셔도 되고, 제일 좋은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트리오를 약하게 풀어요.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그 물에다 푹 담가요.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처음에 그거 어떻게 담가요? 그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트리오가 그
그 깍지벌레 찐덕찐덕한 성분 있잖아요. 그거를 기름 성분을 녹여줘요. 예, 녹여줘요. 오.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100%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. 한 3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빼서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칫솔로 꼭 깍지벌레들을 털어내는 거예요. 흐르는 물에서. 특히나 뿌리 부분 잘 씻어야 돼요. 왜냐면 거기에 아이고 알을 까놓거든요, 애들이. 혹시 화분도 트리오 갖다가 닦아줘야 되나요? 화분은 트리오까지 안 해도 돼요. 흐르는 물로. 흐르는 물로만. 흐르는 물로 칫솔질을 하시면 돼요. 칫솔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놓고 싹싹 그 우리 치아 닦듯이 아주 깨끗이 요리조리 그렇게 닦아주시면 돼요. 예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한번 닦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트리오가 아니고 농약 탄 물 아니었나요? 네. 그때는 그 깍지벌레 약인데요. 그게 메머드라고 그 농약 성분이 있는 그 메머드에다가 그 물 타서 거기에 담갔다가 그 씻어주면 얘네들이 깍지벌레가 잘 없어지는데요.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농약 사기는 조금 주위에서 농약 그 메머드 구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 그거는 농약사에서만 팔기 때문에 그 어렵고요.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집에 있는 그 트리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또 깍지벌레도 잘 없어져요. 그걸로 담갔다가 씻어주면 그렇게 되네요. 그러면 트리오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군요. 네. 아니죠. 그거는 아니죠. 혹시나 남아있을 네. 수 있잖아요. 아. 내가 구석구석 닦는다고 하지만 그 다육이의 캐캐 사이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하루는 말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그 다육이 그 뿌리는 약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싹 뿌려놔요. 또 그렇게 하나요? 예.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늘에 놔두면서 한 3일 정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3일 정도만 그렇게 뿌려주면 다육이가 깨끗이 제거가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말렸다가 한 일주일 후에 심어주면 멀쩡해져요. 어렵네요.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남겨주세요. 제가 응애는 제가 응애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. 저는 곰팡이균을 경험했었는데 분갈이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곰팡이균 때문에 아이들이 까맣까맣하게 먹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곰팡이균 약을 농약사에 가서 사다가 타가지고 3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뿌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괜찮아졌어요. 저는. 응애는 여사님이 경험을 하셨죠? 응애는요 주로 수연 그다음에 프릴수연 이렇게 입장이 조금 넓으면서 도톰한 거 있죠. 그런데 응애가 잘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백봉 이런 거. 그러는데 그 응애가 생긴 제거 프릴수연이 있었는데요. 제가 거기다가 계속 하루는 살균제를 하루는 그 병충 그 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루씩 그 며칠 뿌려줬더니 지금은 응애가 없어지고 새 잎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. 나중에 저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응애 종류는 대부분 그 우리가 그 입장에 바늘로 콕콕콕콕콕 쑤시는 것처럼 생긴 게 그게 응애거든요. 근데 응애도 이렇게 번지니까 다른 다육에 이렇게 옮아가니까 응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약을 치고 따로 분리를 해놔야 돼요. 그러면 깍지벌레나 응애나 다 전염성이 있는 그런 네. 병이네요. 네,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응애나 깍지벌레 생긴 다육이는 따로 장소를 이동해서 한 군데에 놔두셔갖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응애약이나 아니면 그 살충약이나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사탄에서 만나요. 안녕.